네, 먼저는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할게요. 네,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임상 및 상담 심리 관련 자격증 통합 설명회 시간이고요.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 분야 전문 자격증의 진로, 전망 및 준비 방법 등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저희 심리 서비스 M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심리 서비스는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올해가 벌써 10년째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실습 수련 과정을 시작했고요. 현재 약 1,300명 정도의 수련생을 배출했고, 자격증 취득자는 450여 명. 정확히 사실 파악은 어려워요. 네,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 로 이제 하면 그 정도 되고요. 2015년부터는 상담심리사 2급 수련 과정을 시작해서요. 그동안 한 250여 분이 이수하고 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한 70여 분 정도 되십니다. 매년 한 30명 정도 수련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상담심사 1급 수련 과정도 시작해서 현재 한 10분 정도 수련 중에 있으시고요. 2019년부터는 임상심리사 1급에서 현재 한 120분이 이수하셨고, 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40분 정도 되십니다. 네, 전체 그 프로그램 진행 및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저 이경희 교수이고요. 현재는 심리서비스M 대표이고, 이전에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또 뭐 그전에는 회사 생활도 많이 했고요. 저는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건강심리 전문가, 중독심리 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가지고 있고요. 중독학회의 명상심리 전문가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했고요. 중간에는 이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보건학 석사도 이수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먼저는 저희 그 상담 및 임상 분야 자격증의 전망 및 취업 현황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상담 혹은 임상 심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인가, 죠. 그래서 그 상담이나 임상 심리사의 역할은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인 적응을 돕는다. 네, 여기서 이 심리적인 건강이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는 차별점을 이루겠죠. 그래서 업무로는 심리 평가나 검사, 또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 재활, 교육 및 자문 등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임상 및 상담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활동을 하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뭐 학사학위나 석사학위, 또뭐 박사학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어떤 적성이나 흥미, 어, 아무래도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와 성격 파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내담자와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공감 및 이해 능력, 또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담자의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같은 윤리의식이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력을 개발해야 되냐? 먼저 전공 분야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심리학이나 뭐 임상심리, 상담심리를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하시거나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실력도 늘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해진 나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일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눈높이를 낮춰서 파타임이나 뭐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쌓은 후 차츰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약간 이제 어떤 근무 형태가 좀 그런 식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요 사이에 뭐 그 임상심리사 2급 같은 자격증 취득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뭐 대학원 진학 후 이제 추가로 또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자리 전망은요, 인구 및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상담 및 치료 수요 증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현장에서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상담에 대한 필요나 수요가, 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화에 따른 상담 기관 이용 증가, 또 미술, 놀이, 음악 같은 타 매체 치료와 상담이 결합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요. 특히 이 심리 상담에 대한 접근이나 거부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조금 이제 비용을 이제 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하죠. 또 법, 제도나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 상담이나 임상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이쪽이 제일 일자리가 많아요. 사회복지나 병원,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수요가 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은 됐는데요. 2017년에 그 한국직업정보재직자 조사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사 취업자 수 전망, 그래서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이니까요. 뭐 2017년이면 27년까지의 전망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쪽 다소 증가하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다들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현 상태 유지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우대받는 국가기술 자격, 예, 이렇게 했을 때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상심리사 2급이 58.2%로 굉장히 우대받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부터 임금까지 직장에서 우대받는 국가기술 자격 따로 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제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은 선생님, 어떤 분이 아이가 여기에 낙서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지워주시거나 관리 좀 부탁드려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은 채용 시에도 가산점이 또는 특채 같은, 이제 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에도 가산점을 주고 또 이런 국가 자격증들은 처음으로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뭐 본인의 학위를 이제 취득하는데도 이제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술 기능 쪽에서는 뭐 임상심리사 2급보다 좀 우대받는 기술 자격이 많이 있어요. 뭐 화재 감식 평가 기사,
뭐 건설 안전기사 뭐 이런 것들, 소방 설비, 뭐 위험물 기능. 하지만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상심리사 2급이 단연, 네, 직장 내 우대 혹은 채용 우대 모두 전망이 좋은 자격증으로 나타났다. 어, 그리고 상담 및 임상심리사 취업 현황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현황인데요. 일단은 성별 부분으로 보면 여성이 80%, 그러니까 여성이 대다수인 그런 직업이죠. 남성이 20%. 근데 아마 남성이 점점 더 또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령으로는 지금, 어, 30대가 제일 많은데요. 20대, 30대, 40대가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50대 또, 하지만, 50대 또 60대 이상이 또 10%나 되는, 아마 이것도 그 연령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학력으로 보면요. 학력은, 사실 이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임상심리사는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이죠. 사실 많은 자격증들이 그런 그 학력 규제 같은 게 없거든요. 뭐 물론 그 자격증 공부를 하려면 뭐 특별한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격증의 요건상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이렇게 규정된 자격증은 사실은 많지는 없습니다. 거의. 네. 근데 이제 그 임상심리사 2급이 대졸 이상, 그다음에 1급은 석사학위 이상을 요건으로 하다 보니까 보시면 대졸이 30%, 33%, 대학원 졸이 56%. 그래서 대학원 졸이 제일 많지만 그다음에 대졸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전문대졸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임금은 그 학위나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큰 편차가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그만큼 또 진입장벽이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임상심리사가 아까도 제가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고연봉, 예, 고소득의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준공무원이나 이렇게 좀 안정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수요가 점점 이렇게 그 취업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예, 그래서 이게 2017년이니까 아마 지금은 한 300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 사이에 이제 임금 상승이 꽤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어디에 취업을 하나를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기관. 사실 이게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시도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네,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요. 이제 교육기관으로는 뭐 대학교 상담실, 학원 상담실, 중고등학교 상담실. 네. 요거는 이제 교육기관 자체가 채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여기 시도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파견을, 교육청에서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으로는 뭐 상담기관, 사설상담소, 정신의료기관, 보건소에서도 요즘 많이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사는 그 이제 개업한 정신과에서도 많이 활동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시설에서는 소년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 교도소, 재활원
에도 수요가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로는 기업 부설 상담소, 직업 상담소, 기업 연수원, 네, 것들이 취업하시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본 것 외에 정부기관도 꽤 많아요. 군, 경찰서, 소방서, 교정기관, 뭐 보건소, 특히 치매안심센터 등 곳. 그다음에 이제 교정기관도 큰 수요기관인데요. 뭐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그러니까 교도관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특채로 채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시설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관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특히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또 일반 기업 및 개인 연합 상담센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임상심리사는 일단 뭐 심리 검사를 이제 제일 전문화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상담 및 임상 관련들 자격증의 종류로는 일단 국가 자격증으로는 오늘 이제 설명회 주가 될 임상심리사 1급, 2급. 네. 요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란 보건복지부 주관의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주관의 직업상담사, 또 사회복지사도 관련된 영역에 속합니다. 또 여가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상담사,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전문 상담 교사는 뭐 수학, 영어, 국어 선생님 같은 상담 교사, 그래서 임용고사를 임용고시를 치르고 되게 되죠. 교육부 주관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고요. 민간 자격증으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전문 상담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볼까요? 네. 뭐, 예, 임상 및 상담 심리사의 자격증 종류나 또 뭐, 취업 현황 전망 관련해서 어, 질문 있으시면 받고 다음 임상 심리사 2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정민 님이 임상심리사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의 차이점. 네,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자격증이고요. 일단은 진입장벽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학부부터 심리학 전공하고 대학원을 이제 임상심리 전공으로 한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그런 이제 정신과나 센터에서 뭐 1년에서 3년까지 수련을 받은 다음에 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자격증이어서요. 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 평생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저희 이제 심리 서비스 M을 통해서 실습 수련을 받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자격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간혹 이제 나이도 젊고 이제 심리학 전공하셔서 임상심리사 2급 따시고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이 있으시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수련의 자격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수련 기관 찾는 게 만만치 않아서 네, 조금 제가 그렇게 권하는 트랙은 아닙니다. 되게 따기 어렵고 그럴듯해서 많은 분들이 혹하시는데, 뭐, 따기 어렵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가성비가 높지 않아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꼭 나오는 질문이죠. 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정월명 선생님이 4년제 졸업해서 임상실사 2급 따려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글 쓰시기 어려우시면 잠깐 마이크 켜시고, 예,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상심의사 2급에 대한 이제 질문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임상심의사 2급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임상심의사 2급은 4년제 학사학위자가 1년에 실습을 이수하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필기시험. 정년 퇴직 후 임상심리사로 봉사나 일을 할 수 있나요? 예, 유선수 선생님. 네네, 가능하시죠. 네, 네. 특히 이제 뭐, 꼭 내가 어떤 직업이나 뭐,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요. 요즘에 이제 그 아까 청소년 사회복지센터나 특히 이제 그 선생님처럼 정년 후에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제 좀 가족 단위로 이제 내담자들을 받는 곳인데 그런 곳은 조금 연세도 있고 사회 경험도 많은 분들을 어, 좀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양서희 선생님이 수련 신청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나요? 학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네, 예.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실습을 하신 것도, 인정이 돼요. 네,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학위 중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전문대 2년제 나와서 뭐 이제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으로 이제 4년제 학사학위 학점을 이수하는 중에도 실습은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노은지 선생님이 직업 여성 직업센터에서 미술 심리치료 민간 자격증을 딴 게 있는데요. 임상심의사 2급의 수련 기간 단축 아니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민간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몇백 개 막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과정이 검증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이어서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자격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증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에 그 자격증들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 선생님이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후 개인 상담센터 개설이 가능한가? 네네. 아직까지는 개인 상담센터 개설에 어떤 제한은 없어요. 근데 예,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개설은 되지만 내가 거기서 운영과 실제 활동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뭐 이론이나 학습이나 자격증 은 취득하셔야 되겠죠. 산업인력공단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인정된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온라인 교육이 사실은 뭐 전무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생겨난 것이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그 성인 교육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특별히 그거를 허용하지도 않았고 뭐 이제 또 뭐 다시 안 이런 건 없어요. 네. 최민정 선생님 상담실나 2급을 M센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저희 지금 상담심리사 수련하시는 분들,
다 이제 뭐 대학원, 뭐 직업, 가정, 육아 다 하시면서 하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지금 내가 20대 초반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습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네. 또 한두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받고 저희 임상심의사 2급 과정 안내로 어, 넘어갈까요? 네, 유선식 선생님이 3학년 야간 편입을 했는데 임상심사 수련 과정 병행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야간 편입한 게 만약 심리학 이제 전공이시라면 더 도움이 되시죠. 네. 학교 공부하시는데. 예, 특수치료, 심리치료도 네, 기본 뭐 과목들은 동일하니까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배우시는 데는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그 일부 상담 및 임상 분야 자격증의 종류, 현황, 전망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